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 단지도 보실 겸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저희 단지 안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려요. 아, 이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원래는 3개였는데 18년도에 동탄이 입주를 많이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여기 영통이 역전세가 났었어요. 영통이 사실은 전세가율이 꽤 높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그게 네. 이제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삼성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네네.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들이나 뭐 애기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세가율이 이제 높았는데 그때 이제 동탄 물량에 못 이겨가지고 역전세가 난 거죠. 선생님도 역전세 맞고 위기가 있으셨나요? 아, 그럼요, 있죠. 제가 지금 투자한 지 한 9년 차 정도 되는데 그 역전세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역전세를 맞았다고 하면 네. 결국 가장 걱정되는 건 선생님도 걱정이 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네. 세입자들도 걱정이 되는데 네. 세입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셨나요? 세입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게 이제 그때 제가 전세를 줬던 금액보다 전세금이 더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했죠.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더 싸게 구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 사정하고 조율을 해서 금액을 잘 맞췄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집이 그럼 어디예요? 이제 층수는 조금 말하기 곤란하고 여기 저희 집 바로 앞에. 아, 여기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은 저희 바로 앞에 단지. 왜 근데 여기에 아파트를 세 채를 사신 거예요? 매수했을 때가 15년, 16년 이때쯤이었는데 네. 제가 살고 있기도 했고 제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어도 여기 시세는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친숙했죠. 그래서 부동산에 워낙 자주 놀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정말 싸게 나온 물건이 있는데 갭이 얼마 안 되는데 한번 투자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됐죠. 근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때 이제 갭이 싼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돈으로 하나당 얼마 정도 들었었어요? 제일 싸게 매수했던 지금 그쪽에 가는 1단지 쪽에는 갭 500에 매수를 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지금 갭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지금은 그래도 못해도 한 1억 5천 정도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분은 아예 이런 데 무지하신다 했잖아요. 네. 반대는 없으셨을까요? 남편은 제가 하는 거에 그냥 믿고 따라주기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네.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고 일단 갭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이랬잖아요. 절대 손해본 일은 없겠다 네. 했는데 결국 손해를 보셨네요. 그쵸. 예상치 못하게 네. 받기는 했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제가 그때 또 잘 얘기를 해가지고 뭐든 어떤 일이든 중간에 시련과 역경은 온다. 한 번에 다 잘 갈 수는 없다. 안 되면 제가 그때 싸게 처분을 했겠지만 이거 견디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남편에게 계속 주입을 했죠. 아, 남편분께서 선생님께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남편한테. 그리고 저는 아직도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사실 부동산이에요. 뭐 아이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남편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눈 뜨면 이제 내년에 신축 입주장이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맞출까?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고 눈 감을 때까지 해요. 저도 네.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네. 정말 투자적인 관점을 빼버리면 네. 정말 죄송하지만 네. 약간 억척스럽다 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부동산을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제가 남편한테 했던 말도 있었고, 이제 저는 어딘가에 조언을 받을 수도 없었고, 저 혼자 시작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역전세 났을 때는 제가 거의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네. 잠도 못 자고 거의 먹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진짜 그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죠. 투자를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자산을 많이 불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지 못하게 이제 역전세난이 오니까 이제 왔구나. 드디어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고민이 시작됐죠. 그래서 세 채가 역전세가 나서 두 채는 버티고 한 채를 파신 건가요? 네, 한 채는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마이너스 1,000만 원에 팔았어요. 던졌어요. 왜냐면 제가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네, 부동산 수수료 내면 아까우니까 제가 잘 가는 부동산 카페에 그 직거래라고 하죠. 직거래로 올려서 부동산비를 안 내고 팔았습니다. 여기가 제 신혼집 20평, 여기 대각선으로 보이는, 이 집. 네, 이쪽에. 그럼 선생님께서 그때 역전세 나서 못 버티고 던진 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여기 132동 뒤에 동.
126동이라고. 126동이요? 네네. 지금 이거는 팔고 나서 얼마까지나 올랐나요? 제가 그때 샀을 때가 2억 3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실거래가가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사이에는 나오니까. 한 2억 정도의 마진을 놓친 거네요. 아,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쉬움은 가지지 않아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네. 오셨으니까 네. 이 132동 뒤에 있는 네. 우리 126동한테 영상 편지 하나 써주시죠. 아, 그때 정말 제가 다급하게 올렸는데 그때 저 물건 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잘 투자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참 이렇게 살다 보면 네. 누군가 봤을 때 항상 성공만 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네. 또 투자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실패의 경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딛고 일어나느냐 네.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느냐 그게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은 부동산 투자를 2013년인가부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만 해도 부동산을 왜 사냐? 그리고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이 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18년, 19년도 돼서 광풍이 불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 광풍이 이제 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고점에 사신 분들이 이제 좀 힘든, 네. 특히 영끌하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선생님 이제 그렇게 사이클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포지션을 채우고 계세요? 저는 이제 대출을 내서 융자를 이용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지는 않아요. 네. 다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사이클이 있듯이 상승기가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신은 저는 또 매수는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3.6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자금 계획, 제가 내년에 또 내년 겨울에 저기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입주를 하고 나서 또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전세가 또 그때 되면 만기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돈의 좀 범위를 보고 이제 다시 조금 계속 보합세거나 계속 좀 내려가는 타이밍이거나 이러면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결국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면 정부에서도 이걸 다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분명히 네, 저는 혜택을 줄 거란 말이죠. 마지막이 취득세를 조정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데 네.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도 않으세요? 아, 사실 처음에는 제가 다주택자다 보니까 뭐 자랑하려고 났어 뭐 아니면 어떤 의도로 났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저도 또 이런 제 얘기들을 들려드리면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네. 되게 리마인드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현금으로 다 사셨잖아요. 네네. 그럼 분명히 갭 투자도 몇 개 있을 텐데 네. 지금같이 하락기에 네. 오히려 역전세 또 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워낙 전세를 또 높게 받아놓은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 금액까지는 과연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전세가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고 네. 그때 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못 버티면 던진다든지. 아, 팔아서? 네,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네.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네, 아직도 집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많은 걸 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주변의 지인들은 제가 20년도 그때쯤 한참 집값이 올라갈 때 네. 이제 무주택인 지인들한테는 집을 많이 사라고 권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산 지인들도 있고 대신 너무 무리하게 매수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요. 제가 사실 13년도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제가 출산하는 한 해만 빼고는 거의 매년 투자를 했어요. 뭐 네. 정말 작게는 한 채, 뭐 많게는 세네 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올해 사실 이제 부동산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취득세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사실 못하고 계속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약간 빠지는 것 같아요. 혹자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해놨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임용고시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아쉬움이 아직 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큰 거예요. 아, 여기서 만져도 실패하면 항상 실패할 것 같다는. 네, 그때 너무 이제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제가 예상치 못하게 역전세도 맞고 중간에 뭐 역경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잘 걸어왔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뭐 투자나 뭐 아니면 실거주나 다른 어떤 뭐 학업이나 어떤 면에서도 분명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 매너리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극이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한의사분 영상이었거든요. 그분처럼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랑 또 다른 환경이나 생활에서 이분도 열심히 그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뭔가 신선한 자극이 있었거든요. 그런 좋은 자극을 조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